자, 지난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그간 계속 공부해 온 것을 정리해 본 거지만 사실은 아주 의미 있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표현으로 마음이 구체적으로 그 무엇을 가지고 마음의 몸통으로 삼고 있는 걸까? 이 부분 알아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음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지나온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려 가면서 살아가는 요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한 기억 요 자체가 마음이고 그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기억들이 쌓아서 덩어리져 있는 거 요거를 오치온에서는 식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또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쨌든 이게 몸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식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인식. 자, 인식이라고 하면 보여보니 우리가 뭘 가지고 인식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눈 같으면 눈에 이제 저걸 딱 봤을 때 저거 띄구나 아는 것 이것을 인식이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하여간 오온 색, 소상, 행식이 있잖아요. 이 중에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대응하는 게 뭐죠? 색, 소상, 행식 중에 어떤 게 인식과 관계가 있을까? 예전에는 좀 상위 인식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석가영 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이 대응관계, 대응관계는 일단 아니 그것만 인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식되는 건 사실 수도 인식이 스스로 그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통 오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색 물질이죠. 수 느낌, 상 요거를 보통 인식 또는 지각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대승 말하기 이전에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상냐, 상을 인식, 지각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번역을 하신 양대 기관으로 보면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상을 인식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한국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이쪽에서는 상을 지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인식과 지각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행은 어쨌든 형성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식은 이건 달리 말할 게 있나? 그냥 마음이죠. 심의식 세 가지로 불리는. 요거 사실은 인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 해석에 묶이지 않고 그냥 니카야대로 풀어가는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사실은 요 상은 인식 지각이 아니죠. 요거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식이 수를 분별하는 그때에 내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간섭하는 요 병 들어있으면 번뇌라고 불리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런 내적인 경향성이잖아요. 요거 인식이라는 말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 내용이 불교 공부 안에서 또는 우리 삶에 대해서 참 비중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몸통 관계를 알아봤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보시죠. 오늘 드린 자료입니다. 일단은 사전적으로 한번 보죠. 가만, 저기 선보부님, 그 뒤에 스위치 불 켜죠. 예. 자, 사전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인식작용의 사전적 이해 이랬는데 첫 번째 위자나띠. 요거는 뭔가요? 육내입조가 유외입조를 감각하는 고기도 위자나띠로 나오죠. 그리고 윈야나가 느낌을 분별해서 한다는 이 내면의 과정도 위자나띠로 나오죠. 위자나띠가 어떤 말이냐 하면 뭐 대충 나와 있는 게 뭐 to have discriminative knowledge, to recognize, apprehend, to become aware of, to understand, notice, perceive, distinguish, learn, know. 그래서 하여간 알다, 이해하다 또는 분별해서 알다 이런 이야기죠. distinguish, learn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위자나띠라는 말을 알다라는 의미의 자나띠에다가 분리, 분별 이런 의미의 위가 붙어서 분별해서 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말이 지금 요 영역된 데에서 보면 recognize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인식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제 우리말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죠. 운율 부부님 아파요? 아미가 갑자기 조금 지금 통증나. 그래서 금방 눈물 흘린 거예요? 아니야. 저기 앉아 계시기 불편하면 먼저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좀 누우셔도 되고. 이거 훔치네. 저기 이렇게 좀 등을 좀 두드려 드린다거나 그럴. 이거 뭉치 끝이가. 소감 부분이 좀 등을 좀 두드려주면 안 좋을까? 괜찮아요? 그냥 저기 무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중간에 일어나야겠다 싶으면 일어나셔서 쉬고 그러셔요. 자, 그러면 인식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식, 명사거든요. 첫 번째 의미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요거 위자나띠하고 그대로 통하죠. 그러니까 2번 심리학적으로는 인지 이래고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이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인식이란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어찌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불었었던 지금 이 순간의 삶 전체 과정,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철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요 측면은 어찌 보면 이 산야, 그러니까 상을 인식이라고 해석하는, 그래서 뭔가 이제 인식이라는 것을 어떤 내적인 관념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내적 경향성과 좀 유사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은 철학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야기로 해보자고요. 이 동사형으로 인식하다라고 하면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위자나띠 그대로죠. 유의어에서 알다, 의식하다, 깨닫다 이렇게 나왔고요. 인식되다라고 하면 사물이 분간되고 판단되어 이해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보면 굳이 우리가 심리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이런 부분 안 쫓아간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사실은 위자나띠가 육내입자가 육외입자를 분별해서 아는, 감각해서 받아들일 때 이미 대상이 무언지
완성된 삶을 가지는 거, 요 상태가 인식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위자나띠는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시기, 느낌을 분별해 하는 여기도 쓰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밑에를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식하고 인식하다라는 말에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이런 사물이란 말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사물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일단 명사인데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루는 말,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루는 말, 법률적으로는 뭐 사건과 목적물을 아울러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위자나띠를 볼 때 두 군데서 나타났거든요. 한 가지는 6네이처와 6웨이처 이 상태에서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위자나띠가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시기, 느낌을, 그러니까 수를 분별해 한다라는 내면의 이야기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전적으로 보면 인식이란 말 자체는 사물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 이야기하면서 대상이라는 부분을 중요시하는데, 자, 이 위자나띠의 두 번째 자리는 윈야나가 느낌, 수를 분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내적인 것이지, 요거는 지금 사물이라고 하는 말, 물질 세계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 요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인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위자나띠를 인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인식이라는 말만 가지고 본다면 위자나띠의 두 개의 자리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두 개의 위자나띠 중에 윈나라가 느낌을 분별하는 이 부분은 인식이란 말과는 좀 차이가 있고, 오직 6네이처가 6웨이처예요. 6네이처가 6웨이처를 이라는 게 뭔가요? 안입이, 설신, 만호, 색, 성향, 미촉, 방마, 이 관계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만호가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을 지원해서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을 감각하는 거, 자의,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쓰이는 동사가 위자나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면서 요거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촉 요 10가지를 합쳐가지고 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바로는 요 색이 뭐예요? 사전적으로는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삶의 과정에서 인식한다라는 요 말은 지금 해석되고 있는 상을 인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죠? 요것보다는 삶의 출발 자리에서 6네이처가 6웨이처를 감각하는 그 자리를 인식작용이라고 봐야 되는구나. 우리는 요거를 감각해서 받아들인다, 감각작용이다,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인식작용, 인식하는 거죠. 요 인식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바로 요 자리에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이야기죠. 이 상을 인식이라고, 요거는 뭐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초기불교학자들이 이 상을 인식이라고 이해를,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주석서적인 뭐 공부 과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요거
그러니까 6네이처, 6웨이처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면 3, 4화합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고 이거를 분별해 알 때에 여기에 상이 개입하는 요런 과정을 놓고 이 상을 인식이라고 달리 말하면 대상이 무언지 분별해 아는 요거라고 식을 해석해 버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큰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요? 요거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생겨난 새끼쳐진 식 요거를 요거는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게 아니요.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는 인식하는 거는 상에 가서 하고 여기 새끼쳐진 식은 요거죠. 정해버부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죠.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천지차이잖아, 그죠? 지금 분명히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새끼쳐진 식 요 자체가 정해버부님이라고 석가형버부님하고는 다른 사람이요 라고 분별해서 아는 이러한 완성된 알미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내적의 과정이 촉수를 거치면서 상은 내적인 경향성으로 번뇌로 개입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지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인식이란 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 앞에서 식은 식대로 엉망이 돼버리고 그죠? 식은 식대로 제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 부분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상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니까. 요런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식의 이해에 이어서 바로 이거 인식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사전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분명히 인식은 6네이처가 6웨이처를 감각해서 6식을 만드는 요 과정을 인식작용, 인식한다라고 말하면 타당하겠죠. 예, 그게 맞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쓰자고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인식작용의 이해 이랬어요. 이제 이런 인식작용이 무엇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6네이처가 6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의 요 인식작용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어떤 경전이 말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인용해서 쓰는 경전 말씀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오치원인 내가 있잖아요. 오치원인 나는 몸과 마음이고 그리고 명색과 식이거든요. 근데 요 식은 뭐죠? 이 식은 몸통으로는 기억의 쌓임이죠. 그리고 속성으로 이 식이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은 언급을 안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요 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식 요거 아니죠. 부처님은 이 식도 조건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식은 안식이라고 부르고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식은 의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사실은 새끼 쳐져가지고 식이 머무는 이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사실은 요 식은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여섯 가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적으로는 식온 이렇게 말하지만 요 식이라는 것은 자체가 이미 여섯 가지 식이 쌓여 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 우리 설명되는 거죠. 자, 요렇게 오치원의 나를 놓고 관찰경 이야기가 나와야죠. 관찰경에서 아스미 나요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자아의식이 떠나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 라고 하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그냥 다섯 가지 기능이 이렇게 있어 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삶에 예를 들자면 잠들어 있을 때는요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귀가 항상 열려 있어도 못 듣잖아요. 요거 뭐랄까? 잠들어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아의식 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요 라고 하는 상태로 사는 거니까 보면 보는 거예요. 보이면 들리면 듣는 거예요. 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것의 상대가 되는 색성향 미촉이 그냥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대상 없이 감각 기능이 참여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감각 기능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 감각 대상이 있다 이 얘기죠. 함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관찰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면 여기에 만호가 있고 반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그냥 보이죠. 어차피 색상은 미촉이 있는 거고 거기에 법이 더해지면 뭐예요? 유배입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했어 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는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유배입처가 있어 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만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 만호는 뭐죠? 자, 만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죠. 요거는 오치온이라고 말하는 중의 식온 요 마음 덩어리가 지금 이제 똑같은 거지 뭐 몸통으로는 하여간 식온과 요 만호가 같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역할이 달라진 거죠. 식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온, 요 마음이 이제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더불어서 색성향 미촉법 대상을 만나는 우리가 말하는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마음을 만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는 바로 그거예요. 만호가 바로 이 식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만호가 있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출현하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만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그림에 맞게끔 풀어주는 거죠. 만호, 식이잖아.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여섯 가지 식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쫙 올라가는 거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 이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 공부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한 가지가 빠졌죠. 요 자리가 빠졌죠. 식도 6개면 근이라고 하는 것도 6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의근이라는 게 빠져 있죠.
의근은 무엇일까? 자, 안근 내지 신근은 일단 육체적인 몸의 기능이죠. 그런데 요 5가지만을 가지고 보통은 말하지 않죠. 이런 그 인식하자라고 하는 데서는 육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6가지 감각 기능. 그러니까 의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의근은 무엇일까? 이거 지난주에 그래 설명했어요. 몸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인식하려면, 감각해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 시계 수준이 높다 그래도 눈이 없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눈은 뜨고 있어도 내 마음이 귀에가 있으면 못 보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일은 안근과 안식이 함께 해야 색을 보잖아요. 요 내용이죠. 그러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적인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안식 내지 신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마음은 있어도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 육체적인 감각 기능이 없으면은 인식을 못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입처라는 게 식 더하기 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분명히 요거 식 더하기 근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물질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그거 말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거 말고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느낌도 그렇고 오늘 점심이 조금 부실했어? 이런 기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색성향 미촉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담마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럼 이 법을 감각하는 데에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중에 어떤 게 필요할까? 하나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 영역이 아닌 거에는 육체적인 감각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표현하자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안근 없이는 못 보지만, 그죠? 의식이라는 것은 몸이 도와주지 않아도 인식한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직접 인식하는 거지 뭐. 그러면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체계상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육식과 육근 요게 형성이 되고 이랬을 때 요만큼 6가지 식하고 의근 요 7가지를 합해가지고 요게 만호구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러면 요거 일단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다 나온 거죠. 그죠? 손보부님 요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럼 요걸 놓고 이제 이거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설명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육내입처와 육식과 육근, 그러니까 식과 근이 더해진 요거를 처 또는 입 또는 입처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요게 원어로는 한 가지 말이죠. 아야따나. 그리고 식에는 반드시 윈냐나라는 말을 붙여주고 근에는 반드시 인드리아라는 말을 붙여주는데 처는 요런 6가지로 된 것의 대표성을 처가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아야따나라는 그러니까 처란 말을 안 붙이고 그냥 안이비 설신의 그죠? 뒤에 아무 말도 안 붙이고 하여간 경전은요 안이비 설신의 6가지를 말할 때에 식에는 반드시 윈냐나를 붙여주고 근에는 반드시 인드리아를 붙여줘요.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냥 안이비 설신의라고 나온 것은 이건 분명히 처라는 거. 요거 우리가 명확히 알자 그랬어요.
요 부분이 갖는 의미가 참 크다 그랬던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식덕이 근으로의 처가 설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안식 내지 의식과 안근 내지 의근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불러요? 안식 내지 안근은 안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이비 설신 의 이렇게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로 색성향 미적법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6내입처 그리고 6외입처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되면 이제 이 감각작용에 의한 인식 요것이 새로 새끼쳐진 식을 안식 내지 의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 세 가지가 함께하는 3, 4화합 촉하는 거고, 촉하면 느낌 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설명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봐야 돼요. 저기요, 인식, 우리가 지금 인식작용 얘기를 하거든요. 성부분이 인식작용에 뭐뭐가 참여를 해요? 인식작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마음이란 마누라, 네. 대상이 있어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입처하고 외입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입처가 이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게 내입처인 거죠. 이건 그거를 증명하죠. 그런데 그러면 내입처와 외입처만 가지고 인식작용이 일어나나? 손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입처와 외입처만 있으면 인식작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나요? 자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극한다는 자체가 이제 그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예.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요소가 내입처, 외입처만 있으면 감각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인식작용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칠판을 한번 잘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죠? 우리가 오늘 요걸 주목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관찰경에서 알려주기를 5가지, 그러니까 오치오는 내가 아스니 아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요걸로 내입처, 외입처가 형성되어 가지고 인식작용을 하는 요걸 말하는데, 거기에 3번째 요소로 무명의 요소라는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도구적인 전개로 보면 감각 주관이 내가 있고 감각 대상인 외입처가 있으면 되지 대상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현실은 그거 2개만 가지고 감각작용이 발생하지 않더라. 인식의 과정에는 그거 말고 끼어드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이제 무명의 요소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지만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유독 한 가지만이 양방향성을 갖는다. 찬다죠. 그리고 중세형한테는 이게 오염되어 있으니까 찬다라가, 그래서 욕탐이라는 게 있죠. 이거 양방향성을 가지는 욕탐, 찬다라가, 요거가 어떤 일을 해요? 양방향성이기 때문에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에서 발생한 상황들, 탐진치가 일어나고 5가지 장애가 생기고 이런 거,
그죠?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의 발생 상황을 양방향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삶에 전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전달되는 것 때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 우리 삶이 단락적인 매 순간 네이처 웨이처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만 하는 이런 단락적인 삶이 아니라 중간에 지속적으로 한순간 이전의 거를 지금 상황으로 지금 네이처에 전달해 주니까 삶이 단락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을 갖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런 찬다라고 하는 양방향성의 아주 중요한 의미로 설명했었죠. 그리고는 경전은 바로 이거 양방향성을 가지고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가져오는 전달해주는 요거를 무명의 요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번뇌를 멸진하고 탐진치를 뿌리 뽑았다, 아라한되었다, 또는 삼매 상태에서 심해탈했다. 뭐 요때는 어떤가요? 이 탐이라는 거, 라가라고 하는 게 없잖아. 그죠? 탐이 없이 참담한 오적. 그럴 때 뭐가 돼요? 요게 명의 요소로 나오죠.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관찰경에서 경의 후반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감각 기능은 아직 남아있더라도 무명의 요소가 제거되고 소멸하고 명의 요소가 함께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대표적인 경우가 꼬티타경 같은 데서 부처님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도 우리처럼 보고 듣고 다 한다고요. 그죠? 부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처님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하는 거지 뭐.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뭐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욕탐이 없다, 찬다라가 없다. 욕탐이 없다는 얘기는 찬다 자체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라가 탐이라고 하는 오염 상태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명의 요소가 없이 명의 요소로 인식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에 보면 이제 촉 같은 거를 놓고도 삼사화학 촉에서도 명촉, 무명촉 이런 표현이 아함경 같은 데 나타나거든요. 니카야에서는 사실 명촉, 무명촉 얘기는 나오죠. 근데 명촉이라는 표현은 직접 못 본 것 같은데 사실은 무명의 요소가 제거되고 명의 요소로 인식되는 그 얘기는 명촉이 설명되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중요한 거 요거예요. 그 인식작용에는 내입처와 외입처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무명이 됐든 명이 됐든 요 함께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요 함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면 요거 분명히 그 찬다냐 찬다라가냐 요렇게만 보아서는 안 돼요. 찬다가 양방향성에 의해서 싣고 오는 게 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 나의 내면에서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래가 형성되고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러한 그 오염의 상태를 싣고 오면 무명의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 삼매 상태에서 심해탈했거나 아니면 아라한을 성취해가지고 뿌리 뽑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번뇌가 없어, 탐진치가 없어, 가래가 아니라 찢다로써 만호 주변에 5가지 장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오직 찬다라고 하는 지향성관으로 오는 거예요. 요 차이. 근데 분명히 그 감각작용, 인식한다라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한순간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생겨난 이 현상들이 찬다에 의해서 실려온 그걸 포함해서 3가지가 만나는 것이 인식작용이다. 감각작용이다 하는 요거. 고요부부님, 요 말씀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찬다의 양방향성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간의 공부 가운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표현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정확성을 찾아가는 일이 이렇게 멀고 험한 거예요. 뭐 지금 인식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그동안 우리는 계속 그거 아니다라고 해왔지만 오늘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사실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요게 인식입니다. 요게 인식작용입니다. 라고 명확한 정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볼 때 그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관찰경이 말하는 이 내용에 의해서 인식작용이 설명되는데 인식작용이라는 거 네이처, 웨이처 그리고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 찬다에 의해서 전달되어 가지고 그 세 개가 함께 만나는 것이 인식작용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얘기만 간단히 하고 마치죠. 요 무명의 요소가 욕탐이잖아요. 욕탐. 그러니까 찬다 나가란 말이야. 탐. 그러니까 탐을 싣고 오는 거죠. 찬다가. 근데 요 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탐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지만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까마라가 그러니까 요 욕자하고 요 욕자하고 우리 구분할 줄 알죠? 그러니까 찬다가 욕탐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색탐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무색탐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의 요소로 가면 아예 하나도 안 싣고 오는 거죠. 더 설명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바람은경이라는 경전에서 여러분 요거 우리 유웨이처를 구분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영역하고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이 있잖아요. 바람은경에서 성스러운 율에서는 색성향 미촉 요 물질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 아닌 것들,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 물질적인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건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세상 자체, 사실은 물질은 자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내적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물질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욕계의 물질, 색계의 물질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물질은 물질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게 이러한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육웨이처와 함께 만나가지고 인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것도 저 무명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염될 거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상태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물질대로 있는데 이 물질을 각각의 오염의 차이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느 만큼 오염됐느냐? 욕탐이냐, 색탐이냐, 무색탐이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물질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요거를 욕탐을 실어오면 욕계 세상을 만들고, 색탐을 실어오면 색계 세상, 무색탐을 실어오면 무색계 세상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하나도 안 싣고 오면 그냥 세상이죠. 그냥 세상 물질이죠. 이거 옛날
옛날에 제가 뭐 대학 다닐 무렵부터인가 보면 뭐 그 실상 이야기를 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실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무언가 약간 보이는 뒤에 무언가 어떤 우리한테 분별되어 알려지지 않는 어떠한 실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 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요 지금 우리 이 얘기로 보면 그거 아니죠. 그냥 뭐든 그냥 물질세상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것에다가 내가 욕탐도 색탐도 무색탐도 싫지 않고 그냥 명예 요소와 함께 인식하면 그게 실상인 거야. 이게 존재하는 물질적인 그 이면에 있는 뭔가 설명되지 않는 감추어진 어떤 이거 아닌 거라. 그 실상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 어떠한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 그냥 어차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질인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싣고 오는 거에 따라서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싣고 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실상인 거라. 그죠? 보이는 그대로가 실상인 거라. 그 보이는 그 이면에 존재 이면에 어떤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거 타당하죠? 예. 예. 그죠, 요거. 아니, 저도 지금 요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그 옛날 생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옛날에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이는 것 이면에, 네. 지금도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지난이 뭐 참나. 그럼요. 뭐 30년 전에 하던 이야기가 뭐 가르침에 변화가 없는데 지금이라고 다를까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게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실상을 설명해 주거든. 부처님이 말하는 실상,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거지 존재 이면에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때요? 그림에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을 바라문경이 세상이라고 말했다. 요거 어떤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름 지어진다. 이렇게 보였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해서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색기쳐진 마음. 그러면 요 마음이라는 거,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요거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이 마음,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 마음은 그냥 뭐 깨끗하다? 아니면 뭐 이런 그냥 마음 자체가 생겨만 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요것도 물질 세상을 싣고 온 것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의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내입처가 실내온 탐에 영향받아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요식은 그러니까 싣고 온 탐에 영향 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생겨날까? 아니면 실내온 그 탐에 영향받아서 오염 상태로 생겨날까? 이거는 스님 실려왔다라기보다 저 뭡니까 안입이 설신이 자체가 따지고 보면 옛날 기억하고 근데 시가 그때 때문에 그때 그게 하면 우리는 청정하지 않은데 맞아요. 자꾸 오일 때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할 거고, 지금은, 아니,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요건 이제 실구원 이 시기, 기억 자체로도 왔고, 여기에 의도 소망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스미 해가지고 이미 중생 상태로 온 거잖아, 그죠? 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사항은 이미 있고, 그리고 요거 돼서 다시 3, 4화합 촉해 갈 때, 여기에서 또 네이처가 주도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시기작용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일단 놓고 여기는 오늘은 주제가 인식, 네이처, 웨이처, 무명의 요소라는 요 세 가지만 놓고 그걸로 시기 생겨나는 데까지만
우선은 이제 그 중심 영역만 보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 내입초를 구성하는 이 식의 이야기 일단 접어두고, 그죠? 접어두고 탐의 그러니까 참가가 싣고 온 탐이 생겨나는 식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당연히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탐을 싣고 왔다 그러면 생겨난 이 식은, 자, 그 이전에 세상은 욕계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지만 욕상에 의해서 욕탐이 일어나면 욕계 세상을 만들고 내가 욕계 중생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겨난 이 마음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욕탐이 실려와서 새끼 쳐서 만드는 식은 욕계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색탐을 싣고 와서 새끼 치는 마음은 색계 중생의 마음이 생겨날 거고, 무색탐 싣고 오면 무색. 그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일 밑에 안식 내지 의식이 무색계 마음, 색계 마음, 욕계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인식 작용만 하여간 부분 요 한정된 부분만 인식이라는 요 영역만을 놓고 보면 인식에 참여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요게 결국은 욕탐 이래가지고 탐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탐을 싣고 오는 거다. 참다가. 요 탐이 욕탐입니까? 색탐입니까? 무색탐입니까?에 따라서 그대로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상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새끼 젖은 식 이제 나의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욕계 중생의 마음, 색계 중생의 마음, 무색계 중생의 마음 요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기로 하자고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요 얘기 그러니까 새끼 젖은 식이 요렇다라고 하는 거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에 의해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위파사나를 하는데 위파사나 이전에 사마타를 통해서 시메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위파사나는 뭐예요? 요렇게 생겨난 식이, 그죠? 요렇게 생겨난 식이 빤냐와 함께 상해 병듦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그럼 결국 누가 하냐면 식이라는 주체적인 마음하고 빤냐라고 하는 기능하고가 함께 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식이 어떤 상태야? 어떤 게 실려왔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식이라고 하는 오염 상태잖아요. 지가 오염된 상태에서 어떻게 번뇌를 소멸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해서 시메타라죠. 시메타라면은 뭐 영이자그에서 오는 게 결국은 명의 요소로 오는 거잖아요. 삼매 상태지만. 그러면 생겨나는 식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해탈된 식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리고 빤냐와 더불어서 상해병 등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탐진치를 뿌리 뽑는 요게 마지막 작용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요 안식 내지 의식이 요렇게 실려오는 탐 따라서 욕계의 마음이든 색계의 마음이든 무색계의 마음이든 요렇게 생겨난다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나머지 이야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